초반에 투자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몇 퍼센트 이익을 보면 반드시 그만큼은 빼서 놔두게, 몇 퍼센트 떨어지면 반드시 더 추가로 매수하겠다 라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하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손해를 보는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정보가 부족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빵을 찍었고, 그리고 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투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반대로만 투자를 하면 괜찮지 않겠나. 내가 정보가 부족하죠. 어떻게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회사를 계속 리서치해가지고 걔를 찾아가지고 분석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뭔가 수수료를 주더라도 그냥 전문가의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받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더라는 건 거예요. 하나만 주식을 투자하시면 안 되죠. 분산해서 장기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전문가가 골라놓은 그런 분산되어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펀드예요. 펀드를 투자해가지고 잘 됐다라는 분들은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선택해서 잘 하시면은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주식을 투자할 때는 우리가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펀드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나 혼자 여러 개 회사의 주식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의 회사를 다 살 수는 없으니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넣은 돈만큼만 배분해가지고 수익금을 얻어가는 구조의 금융상품이 펀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펀드는 채권만 가지고 있는 채권형 펀드, 주식으로만 되어 있는 주식형 펀드, 그 다음에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 펀드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 펀드 안에 50개에서 한 150개 정도의 개별 자산, 그러니까 주식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거예요. 자, 삼성전자 한 주 사고요. 에너지솔루션 한 주 사고요. 네이버 한 주 이렇게 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주씩만 사려고 했는데 저한테 한 80만 원 넘게 돈이 필요한 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 20%, 에너지솔루션 15%, 네이버 10% 해가지고 다른 주식들도 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100%를 만들어 놓은 펀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사고 싶을 때는 87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펀드를 산다라고 하면 뭐 이걸 10,000원을 사도 상관없고 10만 원을 사도 상관없고 100만 원을 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가 매달 이거를 똑같이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펀드로 투자를 하는 게 소액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건 거예요. 다만 의사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잘해서 매매 타이밍을 잘 예측해가지고 사고팔고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기엔 자신감도 없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그런 의사결정을 이제 펀드 매니저에게 맡겨놓고 이제 펀드를 운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펀드 매니저를 내가 어떻게 믿고, 누군지도 모르는 펀드 매니저를, 그쵸? 그래서 그 펀드를 보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펀드에는 뭐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주식형 펀드예요. 그래서 지수보다 초과해서 수익을 낼 수는 있으나 비용이 조금 발생하겠죠. 왜냐면 펀드 매니저가 뭘 사고 뭘 팔고 이거를 계속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ETF를 사는 거고요. ETF는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내기는 조금 어려우나 비용은 좀 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펀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펀드를 보면 이름이 우선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펀드를 투자할 때 제대로 이게 되는 건지를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자,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 연금증권자 투자 신탁이라는 펀드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 펀드는 3개월 수익률이 4% 정도 되고요. 총 보수 1년에 내가 넣은 돈의 1.69%가 수수료예요. 자, 펀드 규모가 1239억 원이에요. 엄청 큰 규모의 펀드인 거죠.
자, 요 빨간색이 수익률 선이에요. 자, 수익률은 뭐 수익이 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하지만 뭐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연두색 음영이 이 펀드에 돈이 들어가 있는, 자금이 유입되어 있는 과정의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돈이 많이 쌓여져 가고 있는 펀드가 좋은 거고요. 자, 이 펀드가 담고 있는 종목들, 엔비디아, 뭐 페이스북, 뭐 노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신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 펀드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확인을 하셔야죠. 수익률 보여줍니다. 지금 수익률이 뭐 4%예요, 5%예요, 6%예요. 그 수익률이 앞으로의 미래 수익률을 보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펀드를 보실 때는 자, 요런 세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수수료도 사실은 보기는 하셔야겠으나 그런데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 설정된 규모가 그래도 꽤 어느 정도 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은 괜찮은 펀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받은 펀드라든지 아니면 검색하는 펀드를 이런 검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투자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펀드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가 계속 펀드 매니저가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ETF는 어떻게 보면은 얘는 펀드의 일종이에요. 자, 펀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 종목을 한꺼번에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대신에 그 종목을 누가 선정해요? 펀드 매니저가 선정해요. 그리고 이 종목을 뺄지 이 종목을 넣을지 비중을 어떻게 할지를 전부 다 펀드 매니저가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ETF는 이렇게 그 종목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펀드 매니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장의 흐름에 맡겨 놓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200이라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00개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대로 본떠서 만든 펀드예요. 그거를 상장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주식처럼 계속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ETF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200개 종목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알아서 계속적으로 요거를 세팅해가지고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사람한테 뭔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미국 S&P 500 ETF예요. 이거는 미국 S&P 500,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주 500개 회사들의 그 지수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타이거는 뭐냐면요. 원래 미국 S&P 500은 우리나라 지수가 아니잖아요. 미국 지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시켜 놔서 우리나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붙어 있는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ETF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을 하듯이 S&P 500을 미국 시장이 열렸을 때 미국 시장 달러로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뭐 SPY라고 이제 그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지수를 직접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국내에 상장시켜 있는 미국 지수를 사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을 때 사고 팔고 그리고 이제 환을 따져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사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담고 있는 이제 그 S&P 500의 구성 자산들이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세상에는 엄청 많은 ETF들이 있습니다. 자,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 타이거는 미래에셋.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자산운용사고요. 요 뒤에는 뭐 골드 선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개 ETF들 중에 적립식 투자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못할 바에는 이제 펀드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펀드보다는 ETF가 수수료 부담이 낮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면 ETF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네, 주식과 펀드와 ETF 정리가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 원칙 3가지예요. 이게 아까 제가 3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지
때 기본으로 하는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전체 30년 정도 그래프예요. 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 보시면 올랐다가 떨어지는 약세장이에요. 자, 약세장에서 계속 이때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 1년을 계속 빠지면,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1년을 계속 빠지면 엄청 고통스러울 거잖아요. 다시는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지다가 이제 회복을 하더라는 건가. 그래서 이 빠지다가 회복하는 그 시기가 여기에는 이 그래프 상으로는 2년이에요. 그래서 3년만 제대로 꾸준하게 투자하면서 버틸 수 있으면 투자해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3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놀라웠습니다. 코스피 수익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수익률이고요. 자,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보다 초과되는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수 있으나, 저는 조금 편하게 약간은 신경을 좀 덜 쓰면서도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따른 ETF 투자를 그냥 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적립식 투자예요. 분할 매수라고 하죠. 투자는 언제 할 때 제일 좋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제일 좋잖아요. 쌀 때를 예측하고 비쌀 때를 예측할 수 있으면 좋으나, 그러면 저는 무조건 매월 얼마씩을 꾸준하게 투자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막 몇 억이 있어서 이거를 분배하면서 계속 이렇게 굴려가는 게 아니라 돈을 모아가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그냥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얼마씩을 살 겁니다. 실제로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를 하면 이 흐름을 계속 견디고서 그냥 간신히 원금을 회복하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과를 1,000원일 때는 내가 1,000원 투자해서 하나 사지만, 사과가 떨어졌어요. 그럼 500원일 때는 2개 살 수 있잖아요. 더 떨어지면 4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 시기에 돈이 필요하면 이 차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샀더니 결국 보세요. 이 박스 쳐져 있는 그래프 안에 올랐던 시장은 없잖아요. 다 내가 들어갔던 것보다 가격이 다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면 평균 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로운 투자가 된다라는 거라서, 정리하자면 ETF를 꾸준히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3년 이상 해보시면 반드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ETF 투자, 펀드 투자하는 거는 분산이잖아요. 분산. 자, 실제로 파란색이 분산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에요. 자, 1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꼴찌를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수익률이 단순히 수익률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제일 높은 수익을 보는 걸 찾아야 되겠지만, 걔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하면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지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로 투자를 할 때는 수익보다는 이제 변동성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게 분산된 포트폴리오고, 분산되었다. 펀드나 ETF는 이미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레이 달리오의 올해도 포트폴리오예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제가 성장하고 상승기에 있을 때는 주식이 잘 돼요. 자, 물가가 엄청 높을 때는 원자재나 금이 수익을 냅니다. 또 물가가, 경제가 침체가 되었을 때는 또 채권이 이렇게 수익을 내요. 그러면 각각 우리가 경기가 어떻게 될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를 나의 포트폴리오에 다 담는 거예요. 나의 투자 대상에 다 담아놓고 경기가 언제가 어떻게 되면 어디에서든 수익이 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든지 꼭 뭔가 수익이 나는 자산으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레이 달리오가 만들어낸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 미국 장기 채권, 중기 채권에서 주식의 30, 채권의 55, 금과 원자재의 15,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 놓고요.
이거를 계속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 잘 됐어요. 그러면 이게 30%가 아니라 50%가 될 수 있고 채권은 30%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 미국에서 주식 난 거 20%만큼 매도해서 채권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중을 계속 조정을 하면서 나가면 사실은 다른 거 더 담지 않아도 이 안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라는 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시장에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지수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투자 비중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월 적립하는 거랑은 조금 또 다른 문제예요. 이제 목돈은 그냥 계속 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그래서 6개월 한 번씩만 밸런싱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미국 S&P 500이라든지 이렇게 막 잘 나갈 때는 저기의 비중을 더 늘리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는 저 비중을 정확하게 지켜야 유의미해요. 투자할 때는 어느 계좌에서 해야 될까요? 일반 주식 계좌에서 하고 계시죠? 그리고 ISA 계좌에서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ISA 계좌가 아직 없으시거나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얼른 먼저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계좌는 다른 거는 아니고 ETF를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세금을 아껴줍니다. 내가 뭐 타이거 S&P 500 이런 거 살 때 일반 계좌에서 사서 수익이 2천만 원 났잖아요. 그러면 나는 세금을 308만 원 내야 되는데 ISA 계좌에서 사가지고 수익 2천만 원 나고 손실이 1천만 원 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세금을 79만 원만 내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히 계좌 하나만 이쪽에서 했을 뿐인데 세금이 거의 228만 원이 아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ISA 계좌에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얘가 3년 동안은 해지를 못합니다. 계좌를 만들면. 그리고 1년에 2천만 원 이상을 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뭐 엄청 많은 돈을 막 여기다가 넣을 건 아니잖아요.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ETF를 살 거라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올해 2천만 원을 못 넣었어요. 그럼 내년에 올해 것까지 합쳐서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5년까지 1억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만든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그때는 마음대로 다 꺼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계좌가 없으시면 꼭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ETF 투자하는 걸로 좀 정하시면 좋겠네요.